2차 부등식 수업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등식.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부등식은. 그러니까 같지 않다. 그럼 같지 않으면 결국은 크거나 작겠죠. 그죠? 크거나 작습니다. 이제 부등식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크거나 작은 기준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걸 기준으로, 즉 등식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냐 작으냐,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등식을 풀려면 결국은 등식을 풀어야 돼요. 등식을, 즉 같은 점을 찾아야 돼요. 그걸 기준으로 그거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는데, 자,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을 찾아라. 작은 부분을 찾아라. 자, 그럼 먼저 이제 등식, 즉 방정식 0이 되는 부분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x-2, x-3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영역이기 때문에,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렇게 부등식 풀이를 말하거든요. 부등식 풀이의 기본은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자, 그래서 이 2차식을 이제 그래프 형태로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이 2하고 3이니까, 근이 2하고 3이니까, 자, 근이라는 거는 x축하고 x축하고 만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실근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2하고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2차식을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자,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그죠?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답은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2하고 3은 이걸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고, 그죠? 0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0보다 작은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그대로 옆에서, 그럼 0보다 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큰 부분. 0보다 큰 부분. 그럼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때, 자, 0보다 큰 부분은 이쪽이죠. 이쪽. 바깥쪽. 이쪽 부분. 이 값들이 다 이게 0보다 큰 겁니다. 이쪽이 이렇게. 그죠? 0보다 큰 부분. 그래서 이쪽은 답이 2보다 작거나 그렇지 않으면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부등식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즉 같게 되는 점을 기준으로 크냐 작으냐, 어느 쪽이냐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에서는,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부분을 해당하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이 부분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서 위치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석입니다. 자, 근데 2차 부등식은 이제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도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근의 공식을 외웠죠. 그런 것처럼 2차 부등식도 워낙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래프를 매번 그리지 말고 약간은 외워서 풉니다. 외워서. 자,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0보다 작죠. 그죠? 0보다 작죠. 그러면 0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0이 되는 부분을 이렇게 적고, 또 부동호 모양을 여기 그대로 이렇게 끌고 와봐요. 이렇게. 그러면 맞죠. 그죠? 이게 뭔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래서 보통 이건 뭐 선생님마다 설명하기가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순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방향. 예.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 그래서 근을 적고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값을 적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하고 3을 적어놓고 옆에 따라 한번 적어볼게요. 2하고 3을 이렇게 적어놓고 요 방향을 요 기호를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봅시다. 이렇게 이상하죠, 그죠?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상하죠, 그죠? 아, 그러면 이건 아니고 이거 바깥쪽이구나 이래 되는 거죠. 바깥쪽.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서 아, 2보다 작고 3보다 크구나. 그래서 보통 그냥 개인적인 설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은 이거 역방향으로 부호를 그러니까 이제 부동호 방향을 정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두 근을 놓고 근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0보다 작으면 안쪽, 0보다 크면 바깥쪽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쉽죠, 그죠? 이제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갑니다. 바로 0보다 작으면 뭐 순방향 그대로, 0보다 작으면 역방향 바깥쪽 이렇게. 자, 그리고 혹시나 이 최고창이 음수다. 최고창이 음수다. 그러면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지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0보다 작은 쪽이 오히려 바깥쪽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최고창이 음수가 되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따로 이렇게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헷갈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최고창이 마이너스이면 아예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최고창이 음수죠. 그러면 이렇게 풀지 말고 음수를 곱합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고, 자, 부동호 방향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지 말고 최고창이 음수가 있으면 이렇게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 규칙 한 개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래 놓고 풀면, 그죠? 이 문제는 요 왼쪽하고 똑같죠, 그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2차 부등식을 이제 풀어가면 됩니다. 이게 2차 부등식의 이제 기본 풀입니다. 자, 위에 기본 설명을 마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위에처럼 이렇게 실근이 두 개 나오면 이렇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서 간명하게 되는데, 근이 하나이거나 즉 중근이거나 또는 근이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허근이 나오는 경우는 왜냐하면 부등식 풀 때 결국은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럼 근이 중근이 나오는 경우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2의 제곱은 0 돼서 꼭지점이 2,0이 됩니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 꼭지점이 2,0이 됩니다. 0이. 그래서 완전 근이 중근이다. 즉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이렇게 x축 위에 꼭지점이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0보다 큰 부분 어떻게 됩니까? 그죠? 다 되죠, 그죠? 다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전범위가 되죠. 해가 전범위가 됩니다. 전범위 다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경우에 0보다 작게 된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게 된다. 똑같은 식인데.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 없죠, 그죠? 근데 마침 등호 있으니까 0 되는 부분은 딱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때는 이제 x2만 성립한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이 중근이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x축 위에 그래프가 위치하게 되니까, 그죠? 알겠죠, 그죠? 조금은 다르죠, 그죠?
해석하기가. 즉 보통은 해가 이렇게 다 되거나 물론 반대로 이렇게 하나만 걸쳐지거나, 만약에 등호가 없다면 또 해가 없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는 마침 등호 있으니까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흑은일 경우 한번 찾아봅시다. 흑은은 봅시다.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자, 이거 0보다 작은 부분 찾아봅시다. 자, 근데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완전 제곱식 만들고, 이제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요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는 0. 자, 꼭지점이 예,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1,2. 여기서 이제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보세요. 이게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 그래프 보고 푸는 건데 없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이제 해가 없다 이래야 되는 거죠.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먼저 근을 찾을 때 실근이 나오면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바로 찾을 수 있고, 자, 중근이 되면 x축 위에 이렇게 머무르는 거거든요. 꼭지점이. 자, 허근이 되면 이 2차 함수와 x축은 만나지 않게 돼요. 예. 그러니까 만나는 부분이 실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근이 둘 다 흑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하고 만나지 않으니까 근이 0보다 크다면 다 되죠. 그죠? 그럼 0보다 작게 나오면 이것처럼 해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근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다 되거나 다 안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차 부등식 풀 때 근을 찾아보고 허근이 나오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근이 나오면. 왜냐? 최고창만 보면 되거든요. 최고창이 플러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최고창이 플러스면. 그러니까 x축 위쪽에 올라가는 거죠. 이제 허근이 나왔을 경우에 최고창이 플러스인 경우죠. 자, 최고창이 이번에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이번에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죠? 여기 이거 쓸까요? 최고창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흑은이 나오는 경우에 최고창을 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아, 얘는 전부 0보다 크구나, 얘는 전부 0보다 작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등식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뭐 0보다 큰 부분 찾으면 전범이고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라고 하면 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실근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봅시다. x제곱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방정식 찾아야 되겠죠. 그죠? 방정식으로 찾아야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근의 공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근의 공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요게 1차항이 짝수아니니까 반근의 공식 쓰면 a분의, 그럼 1이죠. 마이너스 b 다시 불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플러스 5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작은 근, 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순방향 1 마이너스 루트 6, 그 다음에 큰 값 1 플러스 루트 6. 자, 여기에 요렇게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을 적어서, 그죠? 두 근을 적어서 이렇게 부호를 맞춰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에 이거 그래프 보고 그냥 푸는 거네요. fx, g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쪽이 fx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놈, 자, 위로 볼록한 놈은 gx.
이거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fx, gx. 이제 gx가 큰 부분 찾아라.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 하면 되죠. 그죠? 요 부분이죠, 요 부분. gx가 큰 부분. 그죠? gx가 큰 부분. 0에서 3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fx, gx를 곱했는데 0보다 크다. 자, 곱해서 0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런 뜻이라 그랬죠. 부호가 같다. 부호가 같다.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의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부호가 서로 바뀌죠. 그죠? 같은 부호를 가지는 부분이, 자, 봅시다. 자, 2부터 플러스죠. 그죠? 계속 플러스인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그죠? 아,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자, gx도 계속 플러스. 그 다음에 fx도 계속 플러스. 자, 요 4 넘어가면 부호 바뀌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 부분은 2에서 4까지입니다. 답 2에서 여기 보이죠? 2에서 4까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보고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 뭐 찾아 그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2차 부등식 풀이 앞에 했던 것 같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자, 2번 풀어보면 최고창이 음수되어 있죠. 자, 어떻게 알았습니까? 최고창이 음수면 부호 바꾸라 그랬죠. 그죠?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그리고 부동 방향 이렇게 바꾸면 되죠. 바꾸면 되죠. 자, 보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죠? 이거 x-8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거네요. 그죠? 자, 그럼 꼭지점이 얼마입니까, 지금? 8,0이죠. 자, 여기 볼게요. 그림 보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8,0.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여기서 위에서 정리한 걸로, 자, 0보다 큰 부분 찾습니다. 0보다 큰 부분. 동호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 보고 0보다 큰 부분은, 예, 여기 8은 빼야 되겠죠. 8은 0이니까. 8 되는 부분은 8 빼고, 그러니까 점 범위에서 8 빼고, 나머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옆에 필수예제 13번. 자, 이번 2차 부등식에는 절대값 붙었네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값 붙으면 어떻게 푼다? 예, 경우를 나누어서 푼다. 0보다 큰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 자, 그래서 여기 풀이 있고 요건 그대로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0보다 작은 경우. 그죠?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빠져나왔죠. 절대값 풀 때. 그죠? 0보다 큰 경우는 절대값 풀 때 그대로 부호 그대로 나왔죠. 그죠? 이거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위에 거 이렇게 정리해서 풀면 나오죠. 그죠?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0보다 작으니까. 그죠? 작은 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큰 근. 자, 이거 순방향입니다. 점점 커진다. 그러면은 점점 커지는 부등호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거와 당연히 처음에 영역 나눴으니까, 그쵸? 이 부분하고 공통 부분 찾아야 되겠죠? 공통 부분 찾아서 요게 답이 되고, 답 하나 찾았습니다. 두 번째, 0보다 큰 부분,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해서 풀면, 그죠? 자, 봅시다. 또 0, 5 나왔습니다. 이것도 순방향이죠. 0, 5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조건하고 또 공통된 부분 찾으면 1하고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와 요게 답이 됩니다. 자, 근데 마침 보니까 얘는 1보다 작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요 부분이 딱 연결되죠. 그죠? 연결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굳이 나눌 필요 없이 바로 5까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알겠죠? 절대값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경우를 나눠서 두 가지로 풀면 됩니다. 자, 응용 문제. 가로의 길이가 30m, 세로의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자, 일정한 폭의 길을 만들었다. 길을 만들었다.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m 이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자, 이제 폭의 일정한 폭이라고 했으니까 이 폭을 이제 x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x로. 그래서 그럼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30 빼기 x, 그죠? 30 빼기 x. 세로는 일정한 폭 x로 잡으면 20 빼기 x 되겠죠? 20 빼기 x. 지금 길을 제외해야 되니까 20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예. 요렇게 갖다 붙고 이쪽으로 이제 같은 길이의 x가 요렇게 남는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원의 요 길이는 30 빼기 x가 되고 세로는 20 빼기 x가 되겠죠. 20 빼기 x, 30 빼기 x. 자, 그래서 이 두 곱한 게 20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20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죠? 요렇게. 자, 그럼 근이 얼마가 됩니까? 이게 10하고 40 되죠? 조금 찾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10 곱하기 40 하면 50 나옵니다. 자, 요렇게 되고, 그죠? 요렇게 되고, 그러면 작은 값 적고 큰 값 요렇게 적습니다. 자, 근데 이 방향대로 이렇게 거꾸로 적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40보다 크고 이래 되죠? 아, 그럼 이 경우에는 반대구나. 바깥쪽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x가 1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0보다 크거나 요렇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x가 40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죠? 지금 이 전체가 30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요 x가 10보다 작다.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큰 폭은 10이 되겠죠. 그죠? 예. 네, 하나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해서 요 조건도 들어가거든요. 요거 빠지고 설명 안 했는데 어떤 거냐면 최고차항이 지금 a 플러스 2가 돼 있죠. 그죠? 자, 이게 0보다 크려면 봅시다. 얘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고, 그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하죠. 자, 위로 볼록한 경우에 봅시다. 위로 볼록한 경우에 항상 0보다 크다 성립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죠? 위로 볼록하면 어느 순간에서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a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이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2가 일단은 아래로 볼록하고, 알겠죠? 아래로 볼록하고, 그리고 판별식, 즉 x축하고도 안 만나고. 자, 그래서 최고차항이 0보다 크고, 그리고 x축하고 만나지 않아서 흑은이고. 예. 그래서 요 부분 잠시 빠졌습니다. 요거 설명하면서. 그래서 조금 첨가합니다. 요 부분도 중요해요. 예. 자,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클 때, 요럴 때 이제 해를 갖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최고차항이 보면 미지수죠. 그죠? 최고차항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0인 경우랑 0 아닌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여기 보면 앞에 그냥 부등식이 아니라 2차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부등식. 자, 그러면 a가 0이 되면 얘는 1차 부등식이 되죠. 그래서 얘가 a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요 문장에 의해서. 요 문장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a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0 아닐 때 요거 두 개만 보고 풀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니까 얘는 어떤 경우에든 결국은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생깁니다. 0보다 큰 부분이. 이렇게. 아무리 이제 그 꼭지점이 음수 쪽으로 내려가도 결국은 이제 위쪽으로, 양수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A가 0보다 클 때는
0보다 큰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생기니까 이 경우에는 다 해당됩니다. 그죠? A가 0보다 크면 이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든 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다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거.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다 되고.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최고창이 음수니까. 자, 근데 얘가 위에 있는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를 갖는 거니까. 이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려면 결국은 X축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X축 위로. 자, 그럼 X축 위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자, X축하고 두 군데에서 만났죠. 자, 이게 실근입니다. 실근. X축하고 만나는 거는. 자, 그래서, 두 실근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1차항이 짝수니까 이제 4분의 D로 이제 그죠? 2 나눠서 B'가 2되죠. 그죠? B' 제곱 빼기 AC. 자,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면 그죠? 여기 최고창 음수니까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부동호 방향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근이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실근 두 개 적고 부동호 방향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0보다 클 때는 다 된다 그랬죠?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요 범위에서 되는 겁니다. 요 범위에서. 자, 그럼 0보다 작을 때 요 범위에서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통 범위 찾아야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자, 요 두 개일 때 이렇게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요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필수예제 18번. 자, 이번에는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항상 이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그죠? 항상 이 식이 성립하라.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 언제? 자, 여기 영역이 있죠. 그죠? 영역. 요 영역에서만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이 영역에서만. 자,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그죠? 최고창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 0하고 3 사이에서, 자, 이 범위 안에서만 0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뭐 이렇게 모양이 되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도, 뭐 꼭지점이 왼쪽에 있어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 0일 때도 0보다 작고 3일 때도 0보다 작으면, 그죠? 나머지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0보다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0하고 3 사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으면 요 경계 부분 있죠? 경계 부분 0일 때랑 3일 때 0보다 작으면 다른 부분은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림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 넣었을 때, 그죠? 0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0 넣었을 때. 그래서 0 넣으면, x에 0 넣으면 a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2차 부등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하나 조건 됐고, 자, 그리고 3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3 넣었을 때도. 자, 3 넣으면, x에 3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3 넣어서 제곱되고, 그죠? 9되고 3a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a제곱 3a 9 없어져서, 자, 이렇게 되면 작은 값 마이너스 3, 큰 값 0 요래 되죠. 그죠? 요래 되고 부동호 방향 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0 넣었을 때도 0보다 작고 3 넣었을 때도 0보다 작아야, 둘 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에 공통범위 찾습니다. 자, 위에 것도 성립하고 밑에 것도 성립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영역으로 정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부등식의 어려운 문제들은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한다. 자, 요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